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클레이튼을 한 5천원대 사신 분들, 4천원대 사신 분들, 3천원대 사신 분들이 마음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클레이튼을 사고 마음을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 낭비다. 그렇게 안 힘들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정보를 막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힘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재성 그라운드엑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클레이튼의 엄청난 잠재력 또한도 드러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엑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클레이튼의 잠재력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 30개 정도 되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게 50개, 뭐 점점 더 늘어서 100개 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재선 그라운드 X 대표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셨냐? 그라운드 X의 클레이튼은 거버넌스 카운슬 멤버를 50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0개 이상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X에서 만든 이 클레이튼이 엄청나게 커다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규모가 50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0개까지도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100개 이상까지도 그러니까 되게 설레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되게 어쩌면 엄청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기회를 말씀드리냐. 지금이 엄청나게 좋은 매집 기회인가? 라는 생각이 전 계속 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다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때까지는 비중을 클레이튼에 높게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클레이튼이랑 클레이튼 삼형제에 몰빵을 해버려야겠다. 오르빗, 클레이스왑, 클레이튼에 그냥 몰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32개 정도예요. 31개에서 32개. 이 기사가 나왔을 때가 몇 개인지는 제가 이제 그냥 확인을 안 했어요. 이거 하나하나 세는 게 귀찮아서. 근데 약 3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건데 이게 50개가 되고 100개가 됐을 때 어떤 기업들이 합류하게 될까요? 저는 언젠가는 삼성과 현대 개발사들이 아니 계열사들이 여기 합류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클레이튼 거버넌스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가장 큰 기업 두 개가 여기에 표면적으로 안 드러나 있잖아요. 현대랑 그 삼성. 그러니까 그 둘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제가 크다고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어 사람들의 그 대중의 인식 속에 가장 이제 좀 많이 좀 신뢰를 가지고 또 유명한 한국 하면 생각나는 그런 기업 두 개가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 아직까지는 클레이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엔 들어오게 될 것이다. 100개까지 늘어났는데 뭐가 안 될까요?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 뭐 한재성 그라운드엑스 대표가 CBDC 올릴 최적의 플랫폼은 클레이튼이다라고 말했던 신년 인터뷰를 정인선 기자님께서 이렇게 기사를 올려주신 거예요. 인터뷰 내용을. 근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에요.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올해 주요 사업 전략은 무엇보다 클레이튼의 플랫폼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을 그라운드 X가 A부터 Z까지 직접 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외부 협력 파트너들이 각자 역할을 하고 거기서 과실을 따갈 수 있도록 할 거다. 우선 노드를 운영하는 거버넌스 카운슬 참여 기업을 늘리려 한다. 32개 기업이 각자 노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지난 1년 반 동안 증명됐으니 지금까진 주저를 했던 금융 등 다른 산업군의 기업들도 많이 데려오려고 한다. 또 아시아 넘버원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 아시아에 기반을 둔 해외 기업도 다수 데려올 계획이다. 그리고 클레이튼 기반 커뮤니티 확대도 중요하다. 플랫폼 및 툴 개발,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클레이 토큰을 지급하는 키르 등을 통해 자생적 커뮤니티 발전을 도우려 한다.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서비스 또한 더욱 활발히 출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아직까진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서비스가 주로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데 아시아 전역에서 각국 규제 환경에 맞는 디파이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외부 협력 파트너들과 논의 중이다. 마지막으로 클레이튼 기반 서비스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클레이튼 그로스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당장 블록체인을 쓰지 않더라도 미래의 블록체인 혹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그런 기업들을 계속 찾아다니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결실을 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새로운 기능은 아직까진 클립의 클레이와 클레이튼 기반 토큰과 대체 불가능 토큰 카드 두 종류의 디지털 자산만을 담을 수 있다. 여기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디지털 자산도 클립에 담을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복수의 자산 간 교환, 즉 통합 관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 라시는데, 결국에는 클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많은 이용자 수를 클레이튼으로 포용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카카오는 노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카카오는 그래봤자 우리나라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는데 쓰는 SNS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전 그 자체도 반박을 해요. 왜?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카카오는 많은 서비스를 접목시킨 플랫폼으로서 서비스, 그 안에 있는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쇼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 등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그 안에 서비스를 찾아서 쓰잖아요. 웹툰을 본다든지 카카오 소설 요즘에 있잖아요. 카카오 페이지 이런 것들, 아니면 카카오가 관련돼 있는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아서 쓰는 이런 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메시지를 주고 받는 데만 쓰고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노리는 거는 그거 이상, 클레이튼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카카오톡을 다운받게 해서 결과적으로 카카오톡 자체를, 그 클레이튼을 쓰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용도로 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잠재적인 고객을 점점 더 늘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해외 진출로의 판도를 클레이튼으로 이제 완전히 뚫어버린다는 거죠. 판로를. 카카오톡을 이렇게 세상에 뿌린다는 거죠. 클레이튼을 뿌리는 것이 카카오톡을 뿌리는 것이다. 카카오톡을 뿌려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다면 결국에는 클레이튼을 통해서 카카오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엄청나게. 자, 클레이튼의 파트너사, 필리핀 유니온뱅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필리핀 은행인 유니온뱅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26일 필리핀 현지 매체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유니온뱅크는 스테이블 코인 PHX를 발행했다. 유니온뱅크의 부사장은 PHX는 가치화 교환의 매개체가 되는
안정된 저장고로서 자기 실행 논리가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토큰이다 라고 밝혔는데, 유니온뱅크는 지난 2월 송금 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쌍방향 암호화폐 ATM을 출시했다. 결제 시스템 개선에 관심이 많은 유니온뱅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을 적극 활용해 송금 서비스를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해외 근로자가 많은 필리핀은 송금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필리핀의 송금 서비스 시장은 매년 3%씩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심두보 기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우리나라의 CBDC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에서 만드는 이 어떤 그 거버넌스 카운슬 멤버들이 만드는 코인들의 그 유동성까지도 클레이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클레이튼 투자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들이라고 해서 어떤 분께서 포스팅을 하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또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오지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자,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 오지스는 클레이 사업을 통해 클레이 홀더들을 클레이를 맡아줌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인 클레이 스왑 코인을 지불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에 유통되어 갈 곳을 잃은 매도를 기다리는 물량을 모두 오지스가 맡아둠으로써 시장 유통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유통량이 감소를 해요. 그리고 바이낸스 상장이 얼마 전에 됐죠. 바이낸스 상장이 되면서 어떤 좀 확실한 것들이 나왔느냐. 자, 토큰 할당이에요. 토큰 생성 이벤트 뭐 얘기를 하면서 그냥 토큰 할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라이빗 세일 총 토큰 공급량의 18%, 프로토콜 예비는 53%, 사업 개발은 16%, 뭐 R&D 뭐 기술 쪽은 8%, 팀에 5%를 줬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토큰 경제 및 공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출시 일정, 그러니까 이게 뿌려진 유통량에 대한 얘기인데, 자, 프라이빗 세일 1라운드는 이미 계속 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라운드도 뿌리고 있었죠. 그리고 다 뿌렸어요, 지금. 거의 다 뿌려가요. 이미 다 뿌렸죠, 다 뿌렸죠. 이미 다 뿌렸는데, 왜 다 뿌려가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인플레이션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연간에 인플레이션율이 3%나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3%나 된다가 아니라요, 애초에 전 세계적으로 화폐 유통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화폐 유통량 자체가. 그래서 모든 국가의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차피 클레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면, 어, 연간 인플레이션 3%는 그래도 좀 낮게 잡힌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각국의 어떤 통합풀을 일정량씩 클레이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성장을 할 거예요, 클레이트는. 그리고 이 유통하게 되는 물량을 그래프화한 이거는요, 사실 연간 인플레이션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3%는 이 위에 더 얹어져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을 안 내셔도 된다. 그냥 클레이튼을 사셨다면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네, 몰빵을 해보겠습니다. 클레이튼 삼형제 몰빵을 한번 줄기차게 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부자가 돼보려고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진짜 이렇게 커다란 프로젝트라면은 흔들기가 몇 번은 더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클레이트는 진짜 엄청나게 커다란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 뭐 이분 어떤 분께서 복세 편살 개발 라이프라는 분께서 카카오 클레이튼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라고 해가지고 기술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중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더리움은 익명의 수많은 채굴 노드들이 있다. 그 익명의 채굴자들은 더 비싼 수수료를 낸 트랜잭션부터 처리해준다. 또한 익명의 수많은 노드가 있기에 블록체인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것에도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며 트랜잭션이 몰릴 경우 길게는 하나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에 30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클레이는 이 노드를 카카오에서 선정한 검증된 기업체 등에게 위임한다. 이른바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실 때문에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 이더리움과의 호환성, 사실 저렴하고 빠른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많이 존재한다. 이오스, 트론 등 이더 킬러를 표방하며 나온 훌륭한 플랫폼 체인들이 많지만 클레이튼이 가지는 또 다른 강력한 장점은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이다. 현재 블록체인 뎁 생태계의 80% 이상은 이더리움 체인이다.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이더리움의 높은 수수료와 느린 속도 때문에 실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클레이튼은 이더리움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개발한 체인이다.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환경이 이더리움과 99% 유사하다. 이더리움 D앱 개발사들은 개발하던 소스 코드를 그대로 클레이튼으로 이사오기만 하면 된다. 실제로 국내 위주로 다양한 유망 블록체인 기업들이 이더리움에서 클레이튼으로 지속적으로 넘어오고 있다. 비기술적 요인은 거의 다 제가 말씀을 드린 얘기여서, 사실 그래서 제가 100개까지 늘어난다는 그 이상까지 간다는 한재성 그라운드X님, 아니 그라운드X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블록체인 기업들도 여기 거버넌스 카운슬에 들어오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이더리움 기반 개발사인 컨센시스 있잖아요. 그게 거버넌스 카운슬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사담인데요. 제가 어떤 기부나 뭐 약간 복지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은 저조차도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약간 복지 시설이나 아니면은 재단 같은 곳에 그 타락함 있잖아요. 돈 때문에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가 아니지. 거기에 기부를 하기가 진짜 꺼려지기도 하고 많이 안 했어요. 그런 약간 중간에 걸쳐가는 사람들이 돈을 떼먹는 구조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기부를 많이 안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있죠. 기부 문화 같은 것도 사실은 블록체인으로 통하게 되면은 진짜 절실하게 가난한 분들, 그런 분들은 필요한 돈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기부한 그 돈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NFT로 신원 증명을 해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차피 나중에 되면은 그 사람들 개개인의 계좌 조회 같은 것도 잘 될 것이고 하니까, 뭐 사실 뭐 고아원이라는 곳이나 아니면은 양로원이나 뭐 약간 복지시설 같은 곳에 당연히 기부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들어간 기부금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를 확연하게 눈에 띄게 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개가 되는 그 원장상에 보관이 된다면은 떼먹는 돈이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더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재성 그라운드엑스 대표님 영상을 막 찾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들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딱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문제를 한재성 그라운드엑스 대표님도 이미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그러니까 지식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의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블록체인으로 깨끗하게 기부를 사회 전반에 그 기부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구조만 나온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부자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기부에 대한 혜택 또한도 정말 힘드신 분들한테 잘 갈 수 있는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막 혼자 혼자 약간 잡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는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 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타락한 중개인들을 빼야 한다. 우리 국가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 중간에 떼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 떼먹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BDC로 모든 통화풀이 바뀌게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렇게 된다면 중간 관리인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인력이 필요 없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 사담이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라도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베베였습니다.